이제 21번 인장 등록이죠. 뭐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한 문제가 나오고, 인장 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어떤 거?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신고한 법인 인장 등록.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하죠.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도장 크기가 정해졌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그래서 방법이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렇게 하는 거. 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시점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마지막은 똑같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보증 보험 드는 것도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건 X 안 되죠. 보험 드는 건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인장 등록만 같이 할 수 있다.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어요. 변경일부터 7일. 법인이건 개인이건 변경 등록은 빨리빨리 7일 해야 돼요.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또 취소 증반납도 빨리빨리 7일 했던 거죠.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7일 이렇게 했던 거. 인장 변경 등록도 7일. 3번 소속공인중개사 개인이죠. 개인. 도장 크기가 정해졌다고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센치로도 빨리 바꿔놓자. 0.7cm 3cm. 도장 모양이 정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장 크기만 정해진 거지.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졌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 도장이면 된다고요.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 아니고 개인들만. 4번이 틀렸는데 분사무소는 원칙이 뭘까요? 원칙이 법인 거 갖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번잡스러우니까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는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고요. 사장님이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근데 분사무소에서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걸 등록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주된 사무소지. 주된 사무소는 본사에서는 신고한 법인 인장 등록하고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죠.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주된 사무소에 돼요. 주된 사무소는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등록하고 그것만 사용해요. 4번 틀렸고 5번 법인 동그라미 방법이 뭐다? 인감증명서 제출이다. 맞잖아요. 법인은 그렇다고요.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이게 만약에 개인이면 틀려요. 개인이면. 법인이니까 맞는 거지. 인장 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그 정도. 듣고. 22번. 인장 등록과 고용인을 짬뽕시킨 문제네요. 옳은 거. 1번. 중개보조원 잘라버렸대.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둘 다 고용인 신고해야 돼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리고 이번에 고용신고만 전자문서 도입됐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되고 고용신고까지도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도입이 안 됐어요. 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되고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도입이 안 됐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번 틀렸고 2번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상 행위 고용인이죠.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면 기업공인중개사 내가 한 게 아닌데 한 걸로 봐서 책임을 지래요. 그래서 민사상 또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죠.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걸 보니까. 2번도 틀렸고 그리고 뭐만? 업무상 행위만. 모든 행위가 아니었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만 책임진다. 그리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면 그거를 기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거지. 추정한다 X 본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한 걸로 보겠다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번
고용했어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요. 고용신고는. 옛날에는 10일 전까지 신고하는 거였어요.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 이렇게 하죠. 근데 고용신고만 뭐가 도입됐다? 전자문서가 도입됐다. 고용신고만. 그렇게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죠. 어떤 인장?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거나, 개인이니까 개인. 다만 도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아무거나 등록하는 거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X. 해야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받게 돼요. 일을 못하게 돼. 듣고. 중개보조원은 하는 건가요? 하는 거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쓸 데가 없잖아. 어차피 계약서 작성이 안 되는데.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보조원 하는 거 아니고, 법인에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하는 거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하는 거지만, 계약서 쓸 수 없는 사람은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요. 5번 직업 등록 나왔던 거, 변경 등록은 7일 빨리빨리. 그리고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가 된다. 그렇게요. 또 취소 증 반납도 7일 했던 거.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 어떻게? 빨리빨리 7일. 취소 증 반납 빨리빨리 7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됐고. 답은 5번. 23번 각종 신고 설명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신고기간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잖아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요. 해고해도 잘라버려도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업무 정지죠.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고스톱? 고스톱.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그거. 고스톱. 광팔구 하는 거 그거. 고스톱.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으면 스톱 정지. 보통 신고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스톱 정지, 고스톱. 업무 정지예요. 고스톱. 그래서 이건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고스톱. 2번 법인이에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자, 법인에서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법인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등록관청 나오면 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다.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관할구역 안에는 못 둔다고요. 관할구역 외에다가 누구만, 법인만, 개인들은 무조건 못 두는 거고, 개인들은 분사무소를. 법인만 관할구역 외에다가. 특수법인도 둘 수 있다고요. 관할구역 외에다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내라. 자, 수수료 내는 거 맞죠? 돈 내는 거 총 6가지 있었는데 3가지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지자체 조례,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 조례,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지자체 조례,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조례가. 돈 낼 때 원칙은. 그래서 3번이 틀렸어. 돈 내는 건 맞지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그리고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경우도 있죠. 시험 볼 때 예외, 시험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지자체 조례예요.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국장은 조례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가 정해버리죠. 시험 원칙은 시도지사 시험 시행이 원칙이니까 지자체 조례.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무조건 그냥 지자체 조례예요.
등록 신청도 무조건 지자체 조례. 3번 틀렸고 4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 법인이죠. 분사무소 나오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다에게 통보하는 거. 그렇죠. 이전 전도 모르고요. 이전 후도 몰라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둘 다 모르니까 알려줘야죠. 지체 없이 지들끼리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 또는 X 둘 모두 다에게 알려줘라. 맞고 또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아까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그렇게. 5번 관 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요청으로 종전이 이전 전이에요. 송비할 서류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하죠. 이전 후에 가서 신고했으니까. 이전 후가 알고 있다고. 그럼 이제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송부하는 거 세 가지. 송부하는 거 세 가지. 송부 서류. 우리가 보내는 서류인데 송부 서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거 다 보내죠. 첫 번째 등록대장. 필요 없으니까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보내요.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방금 나온 거. 얘가 처음에 등록 신청일 때 냈던 서류 필요 없잖아요. 다 보내버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행정 처분 관련 서류. 행정 형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 관련 서류다. 이전 전에서 사고 치고 이전 후로 튀었대요. 행정 처분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이전 전이 못하니까 서류를 송부하라고요. 행정 처분 관련 서류. 그래서 이전 후가 행정 처분하는 거고 갖고 있는 걸 다 보내는 게 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게 다. 다른 거 없다고. 특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등록증이죠.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다. 등록증은 이전 전이 이전 후에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라고요. 등록증은 우리가 들고 가는 첨부 서류예요.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들고 가잖아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두 가지 들고 가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후에 우리가 들고 가는 거지 등록증은 첨부 서류지 보내는 서류가 아니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다. 첨부 서류이지. 그런 것들. 5번 맞고 어쨌든 개설 등록 신청 서류는 송부 서류에 포함돼요.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행정 처분 관련 서류. 얘네들은 송부 서류다. 됐고. 그다음 바로 사무소 이전이 나오네요.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나름되고 중개사무소가 개인사무소, 법인이 주된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만 따로 빼면 되고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는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만 알고 있으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다에게 통보해줘라. 아까 그렇게 했던 거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알고 있으니까 이전 신고를 받아서.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지금 24번 문제는 중개사무소 이전인데 여기서는 관 내인지 관 외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 내만 뭐가 있다? 변경사항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관 내만. 관 외 이전 시군구를 달리했으면 그런 거 없다고요. 관 내만. 관 내만 변경사항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관 외 이전이면 무조건 재교부예요. 지금 보세요. 24번 문제 어떤 이전이에요? 관 외 이전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관 외 이전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놔야 돼요. 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먼저 관내인지 관외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기억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 어디 가서 이전 후에 가서 하는 거죠. 틀렸네.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들고 가라.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래서 등록증은 첨부 서류이지 송부 서류가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기억 틀렸고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고. 니은은 이전 전에 사고 쳤대요.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이전 전이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추노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송부해서 이전 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못하니까.
틀렸고. 디귿.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로 교부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어요. 왜? 문제가 관 외이전이었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XXX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답을 3번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겠죠. 왜? XXX는 되게 부담스럽잖아.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더군다나 XXO가 3번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3번. 본 거 같거든. 디귿도 어디서.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잖아요. 디귿이. 되게 눈에 익다고. 변경사항 기재로 교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관 내만 있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관 외이전. 문제를 잘 보자.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낚인 거죠. 실수한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 25번 다음 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틀린 거 1번. 자, 이제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이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는 건 아니다.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보면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지문 순서도 안 바꾼 것도 많아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되고 또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한다. 그것도 아니었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것도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이렇게 1번은 맞는 거.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못 둔다. 법인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다. X. 그게 이중사무소라고. 안 된다고요. 또 분사무소 2개 있다. 안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는 제외. 그래서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적어도 한 군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못 둔다. 또 특광도가 아니라 시군구다. 시군구. 특광도마다 사무소 하나씩 두는 게 아니라 시군구라고요. 시군구. 그것도 주의하시고. 2번 틀렸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볼 필요도 없어. 너무 쉬워. 그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러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은 뭐 하는데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관할관청은 일을 잘하나 감독한다 그랬잖아요. 분사무소 일을 잘하나 감독하는 거. 그러면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는 누가 주는데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일 처리해 주는 거니까.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주고 일을 잘하나 감독은 분사무소 관할관청이 하고.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처분청과 감독관청이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이 문장. 행정처분청, 행정처분하는 청, 일을 잘하나 감독하는 감독관청, 감독관청이 다를 수가 있다. 오, 맞다고요. 누구 때문에? 분사무소 때문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주는 거고, 분사무소 감독은 분사무소 관할관청이 할 수 있으니까 분사무소 때문에 행정처분청과 감독관청이 다를 수 있다 그랬다고.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는 어디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건 일 처리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돈 받는 거니까 중개보수 받는 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하는 거고, 단 일 처리해 주는 게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또 업무정지 주는 거, 그런 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있고.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이렇게 나올 때만 고려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특수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다고요.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은 예외.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중개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질문 드려볼게요. 특수법인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설마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중개업하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설마가 사람 잡는 거지 그거. 오, 잘 봐. 없어도 돼.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주된 사무소에도 한 명도 없어도 돼.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근데 지역농협은 등록
필요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특수법인 모두 다 등록이 불필요하다. 그럼 또 X예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등록이 필요 없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지역농협이건 한국자산관리공사건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됐고.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관외 전 어디 가서 신고해라. 이전 후에 가서.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분사무소 관외 전 했대요. 분사무소 관외 전 어디 가서 신고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낚이면 안 된다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거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고. 멍 때리고 보면 안 돼. 휴업 폐업.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죠. 틀린 거 1번. 기업공인중개사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거. 3월 초가 동그라미고 하고자 동그라미예요. 3월 이상 X, 한 X. 한과 하고자의 차이가 있죠. 우리. 사전 신고는 어떻게 하죠? 하고자. 사후 신고는 한.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한 이미 이사 갔다고요. 한 날부터 10일이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하고자 사전 신고. 3월 초가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폐업 하고자 폐업 한때 신고해라. X 하고자 제발 하고자 이거. 3월 초가고 이상도 아니고 3월까지는 그냥 쉰다. 3월 초가. 그러면 6월 초과는 신고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6월 초과 신고 당연히 해야죠. 6월 초과는 3월 초가 된 건데 다만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까지도 필요하다. 6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입영, 취약, 요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하고 6월 초과 휴업이 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한다. 말이 돼요? 가로하고 말이 안 된다 적어놔야 돼요.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어떻게 첨부해? 휴업 신고할 때 이미 갖다 냈는데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갖다 냈다고요. 휴업기간 변경할 때 등록증이 없어요. 없는 걸 뭐 어떻게 해? 첨부 말이 안 되지. 잠깐 돌려받은 다음에 다시 또 내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됐고. 그 다음 3번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되죠. 왜? 뭔가 첨부할 게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갖다 내는 경우만 방문신고로. 그래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로만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그 두 가지는.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신고는 찾으러 가는 거고 변경신고는 그냥 가만히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등록증 갖다 냈으니까 이미. 그래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갖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재개신고를 주의하시라고요. 재개신고 전자문서 인정된다.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는데도 인정된다. 한 번은 가긴 가야 돼. 이거는. 4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6월 초가 휴업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가능하고. 5번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이 즉시도 꼭 기억해줘. 그러니까 재개신고하고 등록증 찾으러 가긴 가야 돼요. 방문신고했으면 즉시 반환하고 전자문서로 재개신고하고 나중에 가서 달라고 했어요. 바로 준다고요. 즉시 반환. 7일 이내 X 재교부 X. 내가 휴업신고할 때 냈던 등록증 찾아서 바로 주는 거예요. 즉시 반환. 요 즉시는 꼭 기억하자. 재개신고 즉시 반환. 이렇게 되고. 됐고.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 27번 문제. 휴업 폐업 틀린 거 찾는 거 쉽죠. 1번 3월 이하 휴업은 신고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다. 신고 없이 그냥 쉬면 된다고요. 3월까지도 3월 초가
신고하는 거고 6월 초가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까지도 필요한 거고 6월 초과는 3월 초가 6월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부득이한 사유는 필요 없고 3월 이하는 그냥 쉬면 되고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약의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다. 맞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취약, 요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다 된다. 어학연수, 크루즈 여행 다 된다 그랬잖아요. 3번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3월 초가 업무를 개시하지 할 것 같으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휴업이 그러니까 3월 초가 휴업 신고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니까 폐업이 아니라 휴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3월 초가 휴업 신고해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처럼. 4번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인정되어야 한대요. 휴업 폐업 신고 밑에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 등록증 원본을 갖다 내야 돼서 방문 신고로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돼요. 우리가 등록증 원본 4번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을 해야 돼.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원본 첨부. 그래서 방문 신고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요. 사무소에 게시, 거는 거,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증들 어떻게 원본 게시. 사무소에 걸 때도 원본 게시. 4번 게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두 가지 경우만 원본 4번을 구분하면 돼요. 다른 건 구분할 필요 없어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록증 원본 첨부한다. 그리고 사무소에 게시, 걸 때도 증들은 원본 게시해라. 그렇게 4번 틀린 거고 5번 휴업 기간 중에 폐업, 재개 신고할 수 있죠. 휴업은 밑에 적어놔야 돼. 잘못한 거 아니. 잘못한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재등록도 되고 또 언제든지 재개도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에 4개월 휴업했대요. 휴업 신고 해요 안 해요? 4개월 휴업인데 휴업 신고 해야죠. 3월 초가니까. 네. 이제 질문이에요. 4개월 끝났대요. 자동 재개된다. X. 끝났더라도 재개 신고하고 재개해야 돼요. 왜 재개 신고를 해야 될까요? 휴업 신고를 했으니까. 휴업 신고했으면 재개 신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예요. 휴업 신고 했잖아요. 자동 재개가 아니라 재개 신고하고 재개하라고요. 또 문제는 이거예요. 본인이 4개월 쉬겠다고 이렇게 휴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을 반드시 다 채워야 한다. X.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재개 신고하고 재개할 수 있다. 이 재개 신고 안 하고 재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거고. 재개 신고는 해야죠. 휴업 신고 했으니까. 휴업 신고 했으니까 휴업 기간 중간이건 끝난 후건 재개 신고하고 재개해라. 그냥 재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업 신고 했으니까. 결론은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언제만 하는 거다? 휴업 신고 했을 때만 하는 거다. 2월 휴업했대요. 재개할 때 재개 신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휴업 신고 안 했잖아요. 그냥 재개하면 된다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잘 보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5번 맞는 거. 그 다음 업무 범위 등. 네, 이거 28번. 자, 법인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졌죠. 아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누구만? 법인만 그랬고 아까 두 가지 주의사항이 뭐였는데요? 첫 번째 업 들어갔다고 X하지 말자. 두 번째 법인만 그런 거다. 법인만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그런 거 못하는 거고 개인들은 할 수 있다. 자영업이면 개인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다 할 수 있다. 커피숍 개인은 할 수 있다. 법인은 안 된다. 그래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그런 것이다. 법인만. 그럼 기억 상업용 건축물이 관리대행 가능하다고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똑같아요. 세 가지는 볼게요. 분양대행도 그렇고요. 임대관리도 그래요. 관리대행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는 대상물을 봐야 돼요. 주택 돼요. 상가 돼요. 상가가 상업용 건축물이 돼요.
안 되는 거 토지 안 돼요. 공장 안 돼요. 농업용 건축물 안 된다. 뭐만 된다? 주택 상가만 된다. 저 세 가지는 대상물을 항상 잘 보자. 지금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된다. 니은 주택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밑에 적어놔야 돼. 뭔지도 모름.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X. 디귿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은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이용업 이게 뭔지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어. 부동산 이용업 저도 몰라. 제가 생각하는 건 부동산 머리 자르는 거다. 이용 미용 이용. 요즘은 이용원이 없어져 갖고 다 미용실 가니까. 예. 옛날엔 머리 자를 때는 예. 이발소 갔었지. 이용. 남자들은 이용이었다고요. 가수 이용이 아니라 남자들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랑 같이 미용실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다고. 그거는 놀림 당했다고요. 동네에서 왕따 나간다고 그러면. 예. 아, 저같이 이발소 가야지.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어쨌든 부동산 취향보다 이용업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이렇게 우리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이용업 안 된다. 개발업 안 되고 거래업 안 되고 뭐만 된다? 상담만 된다. 컨설팅만. 이렇게. 부동산 이용 밑에다가 10월의 계절 적어놓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이자. 리을. 제가 어릴 때 최고의 가수였거든요. 얼마 전에 케이블 TV 틀어보니까 나오더라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용이. 예. 조용필 이겼었다고 한번. 그다음 왜 자꾸 이용만 나오면 이렇게 오래 설명하고 있을까요? 괜히. 예. 리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법 제목 더럽게 길어. X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부동산 펀드 조성. 그럴싸하네요. 근데 X 안 된다. 미음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직접 하는 건 안 되는데 이사업 도배업을 직접 운영했다. X 안 되고 소개만. 답은 3번 그렇게 3번이고.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도 보시면요. 모두 그런 거 딱 보면 일단은 기억에서 상업용 건축물 관리된 이거 알았으면 기억이 없는 것들은 제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4번 5번을 답으로 찍으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들은 팍팍 제껴놓으면 문제를 다 안 풀어도 금방 풀 수 있다고요. 몇 개인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4번 5번은 제꼈고 니은 주택저당 채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건 당연히 X니까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건 제껴버리면 1번 2번도 제끼니까 답은 3번이잖아요. 바로 그냥. 틀리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이걸 다 읽어보고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몇 개인가는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기에 다 답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쉽다고. 이게 문제가 사실 이렇게 박스 형태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기를 쉽게 만들어 놔갖고 다 그냥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거 틀릴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닌 것들 먼저 제끼고 시작하자 그거예요. 29번 겸업제한 틀린 거. 겸업제한 같은 말이 뭐죠? 업무 범위 같은 거예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그런 거고 개인들은 다 할 수 있고. 이게 업무 범위 겸업제한 같은 말이에요. 법인만 그거 위반하면 임등치죠. 개인들은 그거 위반이 불가능해요. 자영업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다만 중개인은 뭐를 못한다?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그리고 다른 자영업이면 중개인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법인이 그거 위반하면 임등치다 그런 거고. 1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예요. 누군지를 잘 봐야죠. 지금 법인이 아니네. 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에 제한하지 않은 업무를 경업할 수 있다. 맞잖아요. 개인들은 원칙이 제한이 없으니까 다 경업할 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인중개사. 이게 문제네.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도대체? 중개인만? 아니죠. 2명이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그 두 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 그러면 둘 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못 하잖아요. 틀렸다고. 중개인은 이거랑 중개인이 경매 공매 못한다 이거랑 또 뭐 기억하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된다. 중개인은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거의 중개인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다음 2번이 틀린 거고 3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이사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할 수 있고 이사업도 할 수 있고 도비업도 할 수 있다고요. 얘네들은 개인사업자니까 소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사업도 할 수 있는데. 4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잖아.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분양 대행은 주택이면 다 되는 거였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니까 그냥 무조건 오다. 얘는 제한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5번 법인이에요. 위반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법인만 겸업 제한, 업무범위 위반, 임등치 법인만 그렇다. 이거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개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법인만 그런 거예요. 법인만 이거 위반하면 임등치인 거 됐고 답은 2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건 또 이거죠. 여기 적어놓으면 경매 관련 일을 한대요. 경매 관련 일. 그 중에서 대리할 때 경매 대상에 대해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이 등록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부르죠. 뭐만? 한 가지만.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해라. 공매 대상은요. 뭘 하든 이런 등록이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요. 이건 중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개인은 어차피 경매 공매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매 대상 대리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된대요. 등록을 하래요. 공매 대상은 그냥 해도 돼요. 또 권리 분석, 취득 알선도 이런 등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공매 대상이면 이런 등록이 필요 없고 그냥 해도 된대요. 공매 대상이면. 또 이제 경매 대상인데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하겠대요. 그냥 해도 된대요. 등록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그냥 하면 안 돼요. 경매 대상에 대해서 대리할 때 경매 대상 그거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때는 법원 가서 등록을 하고 하라고요. 그 등록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거고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 잘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그 밑에 한번 적어놓고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을 해라. 이렇게. 교육. 자, 실무교육 틀린 거 30번 문제.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직무교육 시도지사만 X.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예방교육은 다 나오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니까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해 주는 거 그거. 예방교육은 다 나오니까. 지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맞아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인 거고.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32가 맞나요?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가요? 연수교육 시간 외우고 있는 거잖아. 연수교육 시간. 빨리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보세요. 그려봐. 그려보세요. 다 공통점은 제가 보니까 다 공통점은 못 그린 게 공통점인데 그래도 한 가지 한 게 있어. 다 이거는 해놨어. 이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해놨어.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연이니까 연 수교육은 이거 해야지. 쉬워.
수교육은 12, 16 이렇게 해줘. 12, 16, 8룬, 12에서 16 연수교육 시간. 수교육은 12, 16 이거 더하면 28이 되고 4시간씩 차이 나니까 32. 4시간씩 차이 나니까 얘가 실무교육인 거고. 네? 연수교육 시간만 잘 기억하자. 이응, 수교육, 시옷, 12, 16 이렇게요. 16 이렇게 되고 됐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폐업 신고 2년 지났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이내면 면제인데 2년 지났는데 받아야지. 1년만 지났어도 다시 받아야 되고. 4번 사무소 이사 갈 때 실무교육 안 받는 거잖아요. 왜? 이사 가서 계속 중개업하는 거잖아요. 중개업 안 하는 게 아니라. 5번 법인이 등록할 때 임원 1,000원이 받아야 되고 사원은 1,000원 받아야 돼요. 임원 1,000원, 사원 1,000원, 싹쓸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원 받으라고요. 1,000원 받아라. 실무교육 1,000원, 싹쓸이.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1,000원 받아라. 1,000원. 이렇게요. 5번 틀렸고 쉽다고 점수를 주려고 낸 거죠. 그 다음 31번 작년 문제인데 교육 옳은 거 1번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물론 분사무소가 필수는 아니에요. 두는 경우에 실무교육 받는 거고. 자, 뭐가 틀렸죠? 연수교육 틀렸네요. 그것만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고용신고일 틀렸어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얘는 고용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나야 돼. 시점도 틀렸어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설치신고일 전. 물론 뭐 연수교육이 틀렸으니까 그냥 틀린 거지만 하나 더 찾자면 고용신고일이 아니라 설치신고일 전. 2번 1년 이내니까 면제 맞잖아요. 답은 2번. 껌. 너무 쉬워. 어우. 껌이야 껌 정말.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1개월이 아니라 2명 받는 거니까 2년, 2년이니까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X. 잘 보이죠? 아 이건 잘 보여야 돼 정말.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좀 섭섭해. 연수교육 2명 받으니까 2년이니까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시간 또 나왔네? 세네 시간은 직무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시간은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수교육은 12, 16 그렇게요. 됐고.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니까 직무교육도 면제가 돼요. 직무교육도 1년, 실무교육도 1년 1년 이내면 다 면제예요. 실무 1, 직무도 1 그러니까 1년 이내면 면제 그렇게 들어가죠. 됐고. 고용인도 한 문제가 나오는 거. 우리 이 챕터별로 한 문제씩 나와요. 이렇게.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고 1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요.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마찬가지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고스톱 업무정지. 고스톱. 그래서 신고 기간이 틀렸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그리고 고용신고는 뭐가 된다? 전자문서가 된다. 이제 고용신고는 인장 등록,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안 된다. 그것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된다. 뭔가 첨부할 건 없으니까. 그건. 그 다음 2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고요. 업무상 행위해야지. 고용인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 행위해야 돼요. 그것만 책임지는 거고. 3번은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이니까 사후 신고예요. 자르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정말 나중에 알면 깜짝 놀라지. 미리 나한테 통보도 안 했는데 신고해놨대요. 와 이거 정말
후드로 패고 그만둬야지 이거는. 그냥 그만둘 수 없어요 이거는. 사후신고예요. 4번 고용신고한 경우에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 자, 고용신고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이 소속공인중개사면 얘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 요청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사본은 안 내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자격증 사본을 안 내요. 등록관청이 물어보거든요. 시도지사에게. 그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3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내는 거. 등록 신청할 때. 2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3번째, 고용 신고할 때. 소속공인중개사. 이 3가지 자격증 사본을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거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지들끼리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죠. 자격증 사본 내는 경우가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딱 한 번.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혹시 몰라요? 내는 경우 한 번. 왜냐면 지정 신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그때는 이거 내야 돼. 지정 신청. 얘는 누구 찾아가냐면 국장 찾아가서 그래. 국장. 등록관청 찾아간 게 아니니까. 국장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내야 돼요. 요때만. 안 내는 거 3가지고. 등록관청 찾아간 거,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간 경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정 신청은 국장 찾아가거든요. 국장. 그래서 그때는 자격증 사본을 내야 돼요. 내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자, 우리가 서류 안 내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자격증 사본,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가지를 안 낸다. 안 내는데 자격증 사본만 딱 한 번 내는 경우가 나와요. 지정 신청할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그때 지정 신청할 때는 국장을 찾아가서 국장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시도지사에게. 지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내야 돼요. 그때는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간 경우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는 경우 3가지, 내는 경우 1가지가 있고. 그리고 자격증 사본을 안 내는 이유가 정답으로 2번이나 나온 적 있죠. 동그라미 4번에.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지들끼리 요청하니까 확인하고 안 내는 거다. 우리가. 5번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죠. 하는 건데 어떤 거? 아무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뭐죠?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야 한다. 아니라고. 법인만,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이라고요. 그러면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다.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되거든요. 개인들은. 다만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은 무조건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등록이고. 그렇게. 답은 4번.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33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틀린 건데 1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업무상 행위를 기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X. 본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책임져라. 2번 또 나왔네. 고용관계 종료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없나요? 신고해야죠. 언제까지? 10일 이내. 사전신고도 아니었어요? 사후신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그러면 고용신고는 사전신고예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데 아니 그것도 사후신고예요. 신고하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고. 고용한 다음에 얘가 일하기 전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다 사후신고예요 이거. 업무 개시 전까지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사전신고는 아니라고.
사전신고. 사전신고면 고용도 하기 전에 이미 신고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가 얘를 고용했대요. 고용하고 오케이 해서 너 언제까지 출근해? 라고 했대요. 그럼 이제 고용된 거라고요, 얘는.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그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까지는 안 나오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어쨌든 다 사후신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신고 기간만. 신고하지 않으면 뭐다? 고스톱, 업무정지다. 3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에게 거래계약서, 확인서명서 작성 이런 중요한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죠. 중개 업무 못하는데. 시키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못하는데. 가라고 정하는데 중개보존 스트레스 받는다. 못하는데 자꾸 시키면 얼마나 열받겠어. 스트레스 받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막. 못하는 거예요. 4번 중개보존의 행위가 이 법령 위반에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대요. 업무정지. 그러면 중개보존 업무정지 받아요? 안 받죠. 중개보존은 다른 건 몰라도 뭐는 안 받는다? 행정, 처분은 안 받는다. 중개보존, 행정, 형벌, 징역벌금은 받아요. 중개보존, 손해비면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다. 뭐만 안 받는다? 행정, 처분만. 중개보존. 소속공인중개사는 받는 거 있잖아요. 자격정지를. 중개보존은 다른 건 몰라도 행정, 처분은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업무정지를 누가 받는다? 기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 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고. 5번 중개보존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선고받아도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34번도 빨리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나왔었는데 보세요. 이게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요.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죠?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병과 사적으로 다투다가 폭행죄로 후드로 팬 거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대요. 밑줄 그어놓고 적어놔야 돼. 개패드 팸. 아주 그냥 개패드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려면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업무상 행위예요? 아니죠. 업무상 행위가. 그러면 얘를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나요? 안 지죠. 이거는 업무상 행위가 아닌데 뭐 책임진다고 나오면 다 틀린 거잖아요. 보세요. 1번 갑은 을이 병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고요. 민사 책임 안 져요. 그 다음 2번 을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을이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맞나요? 얘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대요. 을이. 자격증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왜? 이 법 위반 징역 집행유예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이나 집행유예면 자격증 날라가요. 근데 다른 법 위반 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안 날라가요. 마음 놓고 패시라고요. 팰 놈들이 있으면. 일단 만약에 자격증 날라간다 그러면 팰 때 좀 주저하게 되잖아. 자격증은 안 날아가니까 마음 놓고 패자. 3번 을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 될 자격이 없다. 자, 을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있대요. 얘가 만약에 사무소 그만뒀대요. 딴 데 취업하겠대. 이제 좀 눈치 보이니까 그만두고선 딴 데 가서 일하고 싶대요. 돼요? 안 돼요.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집행유예 법이 안 중요하잖아요. 폭행이건 뭐건 집행유예 그 유예기간 3년이면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앞에 있는 징역 2년은 뭐죠? 함정.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집행유예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라고요. 법도 안 중요하고. 답은 3번이고. 4번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집행유예 받은 거니까 갑의 등록이 취소가 돼요? 안 된다고. 어떤 책임도 안 진다고요. 갑은 민사, 형사, 또 행정상 책임지지 않는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5번 갑은 양벌 규정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 선고 안 받는다고요.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1번, 4번, 5번 이렇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요. 1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이거는 됐고.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가. 조금 쉬었다가 고용인 좀 책임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 중개계약으로 좀 넘어갈게요. 좀 쉬겠습니다.